삼성 인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최근 들어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바라는 일련의 요구들과 함께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인도 근로자들의 파업은 대부분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이 주도하는 불법적인 돌발 파업이며, 이는 삼성전자의 인도 내 주요 생산 공장에서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도뿐만 아니라 삼성의 세계적인 공급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인도 파업의 중심지는 인도 남부 도시 체나이 근처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대규모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약 1,500명의 근로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동참하며 공장 가동은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이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현지 공장 주변의 임시 텐트에서 시위를 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는 중이죠. 체나이 공장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며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연간 매출 16조 원,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얻는 총 매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체나이 공장은 단순한 생산 기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장에서의 생산 차질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도 근로자 파업의 핵심 요구 사항은 임금 인상입니다. 인도 현지 근로자들은 현재 월 평균 약 300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의 임금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생활비와 물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3년간 이를 430달러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도 제조인력의 월 평균 임금은 130달러로 이미 삼성 직원들은 그 2배의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삼성의 인도 근로자들은 인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한국 근로자들과 비교해 자신들이 터무니없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추가로 요구 중인 노동시간 단축 또한 인도 노동법이 규정하는 근로시간은 주 6일 45시간임에도 한국인들은 주 5일 일하고 있지 않나며 주 5일 35시간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특히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그에 반해 시민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죠. 삼성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삼성 측은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번 파업이 공장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장 내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생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근로자들이 이를 방해하며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만약 이 파업이 계속된다면 공장의 안전과 전체적인 생산 프로세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삼성전자는 경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장 운영을 장기적으로 중단할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삼성 측의 경고에도 노사 간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지역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죠. 실제로 지난달에는 인도 현지 근로자 100여 명과 노조 지도부가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계획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찰에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시위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웨딩홀 4곳에 잠시 억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의 노동 경제학자 샤야 순다르는 이러한 파업을 두고 모두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법원 제출문에서 노조의 행동이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몇몇은 회사 건물 문짝을 부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동안 인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사내 행사 수를 연 5회에서 7회로 늘려주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겐 한국 돈으로 3만 원에 달하는 4천 루피까지 지급해주었죠. 또한 에어컨이 있는 버스의 수를 5개에서 무려 97개로 늘려주었고, 노동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자의 가족에게 한국 돈으로 약 200만 원의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미 이러한 처우 개선이 여러 번 이루어졌었음에도 인도 근로자들은 또 불만족 의사를 비치며 파업을 강행한 것이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불리하면 드러누워버리는 시계 행태,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는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불법 파업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었죠. 2007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베트남에서 발생한 총 1898번의 파업도 모두 불법이었으며 당시 베트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박린시에서만 무려 30건의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7건이 한국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근로자들 또한 당시 한국 기업에게 자국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온갖 범죄란 범죄들은 다 저질러 놓고서는 추방을 당한 것에 대해 고의적인 차별이라며 한국을 보이콧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 정부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태국 불체자들에게 특별 사면제도까지 마련해주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태국 불체자들은 아랑곳 않고 마약들을 유통해왔었죠. 인도가 현재 벌이는 짓들이 이러한 베트남과 태국이 그간 한국 기업들을 협박하며 이득을 취해 간 수법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횡포에 참을 대로 참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결국 하나 둘씩 철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 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진출했지만 결국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인도 현지 근로자들의 연이은 파업에 철수를 하는 것이 경영상 이득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의 갑작스러운 엄포에 화들짝 놀란 인도 대통령은 그제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며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나 LG 등 한국 기업이 떠나고 난 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이미 중국에서 잘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9년 삼성전자가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 기지인 광동성 후조 공장 가동을 중단한 후 중국 현지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죠. 노동자 전체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것은 물론 삼성 철수 한 달 만에 인근 식당이나 가게의 60%가 문을 닫았고 이후 1년 동안 식당, 약국, 슈퍼마켓, 편의점, PC방, 호텔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두 폐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인근 상권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그 협력 업체 직원들의 소비에 의존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떠난 지 5년이 지난 현재 중국 광동성과 인근 지역에서 삼성의 수주를 받던 100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강제 퇴직을 당했습니다. 또 삼성 공장 직원들이 살던 아파트 수백 동이 모두 텅텅 비어 우리 기업들이 떠난 지 5년이 지난 현재 광동성 인근 지역은 그야말로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죠. 여태 한국의 뜨거운 정을 이용해 뒤통수를 때린 국가들은 모두가 망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까지 이젠 인도의 차례인 것 같네요. 어쩜 비슷해 보이는 국가들끼리 하는 행동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상 대한TV였습니다.